자, 이전 시간에는 학생 데이터를 이제 변수와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처리를 해봤었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개념을 이용해서 학생 클래스를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실제 데이터를 시키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파생시켜 가지고 실제 학생 데이터를 인스턴스에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제 그거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키워드가 나오고 뒤쪽에 내가 정의할 학생에 대한 클래스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그냥 생뚱맞게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의미 있는, 내가 그 정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맞는 이름을 정해주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을 지금 클래스로 디파인을 하는 거니까, 정의를 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 이름은 관용적으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로 스튜던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첫 글자 S를 대문자 S로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뒤쪽에 이제 괄호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괄호가 나오는데 괄호 안에는 뭘 넣어주냐면 이 클래스가, 우리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상위 클래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위 클래스를 묘사를 넣어주게 됩니다. 아직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가장 상위 클래스에 이제 오브젝트가 들어간다라고 일단 처음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디파인을 할 때 안에 이제 오브젝트라는 정해져 있는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최상위 클래스 이걸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맨 끝에 이제 콜론을 찍어줘서 이제 파이썬의 정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니셜라이저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니셜라이저라고 불리는 특수한 메서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메서드를 작성을 해주게 돼요. 클래스 내에서 이제 메서드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메서드를 정의하는 거죠.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우리 메서드 정의할 때 이렇게 배웠었죠. def에서 define이라는 요 def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서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언더스코어 2개, init 언더스코어 2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이름의 함수를, 메서드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고, 인자로는 처음에 인자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셀프라는 인자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인스턴스라는, 말 그대로 이건 지금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메모리 공간, 자,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썼었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해당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아예 데이터를 입력받아가지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해당 객체를 초기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해당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전달돼야 될 초기화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전달받은 값들에 대한 파라메타, 이걸 뒤쪽에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임, 뭐라고 할까요? sname이라고 하죠. 학생 이름을 받아들일 거고요. sdpt, 학생 학과겠죠. 그 다음에 s 언더바 num, 학번일 테고 s 언더바 grade, 학번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셀프라는 정해져 있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뒤쪽에는 해당 인스턴스를 만들 때, 해당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받아들일 값, 즉 초기화해야 될 값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콜론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해당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가 파생이 될 때 아까 얘기했듯이 객체는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속성이 있고 그 속성이 어떤 값으로 세팅이 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요 밑에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아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약간 이게 변수명은 당연히 파라메타 이러면 당연히 틀리지만 똑같이 이렇게 init라는 언더스코어 2개, init 언더스코어 2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형태의 메서드를,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자, self 뭐 할까요? name은 s 언더바 name,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 name이라는, 얘는 앞에 이제 self라는 게 이게 보이시죠? 이 self는 뭐냐면, 아까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이 self는
현재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그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레퍼런스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객체가 메모리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객체 시작, 그 객체 인스턴스의 시작 메모리 주소를 지칭하는 게 이 셀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객체를 지칭하는 키워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가 가지는 네임이라는 속성에 뭘 집어넣을 거냐? 이 객체를 만들 때 인제로 집어넣은 요 s 언더바 네임이라는 값을 집어넣겠어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얘도 이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코드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좀 헷갈려요. 이 네임이야 막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쓴 거예요. 자, 요 s 언더바 네임은 말 그대로 이제 파라메타, 일반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네임은 해당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인스턴스가 가지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elf.dpt equal s 언더바 dpt 이런 식으로 객체가 가지는 num은 s 언더바 num 속성들을 전달받은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grade는 s 언더바 grade 이런 식으로 init 함수를 끝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이제 이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객체라는 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tu1은 객체를 저장할 변수예요. 이름은 그냥 제가 stu1이라고 잡은 거고, 객체를 만들 때는 이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이용하고 뒤쪽에 당연히 underscore init underscore 요 init라는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되는 요 형태대로 우리가 student라는 요 클래스 이름을 이용을 하고 요 괄호 안에는 요 init 안에 있는 요 인자를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요 셀프는 이미 정해져 있죠. 지금 만들어지는 객체를 지칭하는 레퍼런스다 라는 의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뒤쪽에 나오는 요 4개의 값만 실제로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이니까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겠죠. 학과니까 영문과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학번이니까 우리 학번 뭐라고 썼었죠? 위쪽에서 이걸로 썼었네요.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학점은 3.5점이었죠? 3.5.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stu1이라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한 마리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실제로 프린트에서 찍어보면 프린트에서 타입을 찍어보면 되겠죠. 타입한 다음에 stu1을 찍어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클래스고 어떤 클래스냐면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클래스야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튜던트 1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속성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프린트 하신 다음에 stu1이 가지고 있는 네임을 출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네임이라는 속성, 그렇죠? 현재 만들어진 객체의 네임에 홍길동이 들어가서 어사인이 됐을 테니까 이 stu1의 네임에 홍길동이 지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길동을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뭐 dpt 하면은 당연히 영문과 이런 식으로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stu1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인스턴스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데이터가 뭉쳐져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는 이 홍길동 영문과 요 학번 학점이 각각 4개의 리스트에 따로따로 나눠져서 이게 저장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클래스라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 객체 안에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다 뭉쳐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그럼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스튜던트 2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김길동이고요. 철학과고요. 그렇죠? 다음에 2번이고 4.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객체를 만들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훨씬 자료 구조 면에서 훨씬 리스트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이어서 살펴보면은 이제 프린트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객체를 찍어볼 겁니다. stu1 이렇게 찍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요 안에 이 데이터가 4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출력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찍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리 주소가 나와요.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고 이게 이 안에 요 주소에 있어 라는 식의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객체가 가지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주소값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약간 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특수한 매직 펑션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매직 펑션을 오버라이딩해서 말이 좀 어려워요. 매직 펑션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특정 객체를 출력할 때 메모리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가 출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 기억을 해 주시죠. def 한 다음에 repr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셀프에서 현재 객체를 가지고 동작하는 언더스코어 2개, repr 언더스코어 2개 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메서드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스턴스를 바로 출력을 할 때 그냥 메모리 주소가 찍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존재하면은 여기 안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이 안에서 리턴되는 문자열로 해당 내용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리턴 한 다음에 문자열이 리턴이 돼야 되니까 self.name 플러스 문자열이죠. 컴마에서 self.dpt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요 부분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일 거고 요 부분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학과겠죠. 이 두 개를 컨캐테네이션 시키는데 컴마를 기준으로 컴마와 공백을 기준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의 문자열이 만들어질 거고 그 문자열을 리턴 돌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를 바로 출력을 했다. 그런데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repr이라는 요 매직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하면은 메모리 주소가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리턴이 되는 이 문자열을 대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홍길동, 영문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한 내용대로 repr대로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객체를 출력을 하면 김길동 철학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 메서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기능을 하는 메서드죠. 객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고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넘겨받은 인자를 가지고 객체에 대한 정보를 초기화시켜주는 작업을 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저 혹은 컨스트럭터 우리나라 말로 생성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밑에 있는 repr은 나중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인스턴스를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될 때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특정 데이터, 특정 정보를 가지고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문자열을 리턴해주면 그 문자열이 대신 사용이 된다. 메모리 주소 대신에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그리고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그리고 해당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때 점 연산자 이렇게 점 찍고 name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닷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객체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인스턴스를 바로 출력을 할 때 repr이라는 특수한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오시면 내용을 보시면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3명의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스튜던트라는 딱 보니까 리스트네요. 리스트에 append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 안에 각각의 객체를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만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스튜던트라는 이 리스트 안에는 객체가 지금 3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객체는 첫 번째 그 리스트 첫 번째 공간에는 스튜던트 객체, 강감찰이라는 스튜던트 객체가 들어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공간에는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스튜던트 객체가 아마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객체를 또 리스트 안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이론적으로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은,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죠, 당연히. 객체 지향 언어고, 파이썬에서 나오는 거는 모든 거, 파이썬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싹 다 객체입니다. 객체라는 의미는 그 객체를 만드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사용을 하면은 이 문자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는 str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음에 리스트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대괄호로 표현되는 리스트도 역시 클래스가 존재하죠. list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함수,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은 모듈, 이런 거 몽땅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객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인스턴스는 속성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그렇죠.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함수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어떤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의 집합인 함수도 가지고 있는데, 객체 안에서의 함수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메서드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는 그 내부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속성이라는 값과 함수 형태로 수행이 되는 메서드, 이렇게 두 가지로 객체가 구성이 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이 지금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해서 언더스코어 두 개로 끝나는 요 init와 repr은 이미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놈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 말고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름을 getInfo 이렇게 잡을까요? 정보를 갖고 오는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셀프 일단 이렇게 줄 거고요. 현재 객체의 정보를 가져오는 메서드를 우리가 한 마리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객체가 가지는 정보는 뭐 이름과 학과와 학번과 성적 뭐 이거겠죠. 자, 이거를 문자열 하나로 만들어서 리턴 시키는 형태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셀프에 플러스 셀프에 num 계속 이어서 문자열로 계속 이어서 셀프에 grade,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는 모든 정보들을 문자열로 하나로 만들어서 리턴 시켜주는 우리 사용자가 사용할 메서드를, 함수를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안에 가로 안에 인자로 셀프를 넣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현재 객체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어디서 정보를 갖고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객체가 있어야지 그 객체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객체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현재 사용하는 객체를 지칭해주는 이 셀프라는 요 키워드가 반드시 인자로, 첫 번째 인자로 들어와야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getInfo라는 우리가 메서드를 클래스 안에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우리가 getInfo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요 메서드가 소출이 될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싹 다 문자열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리턴을 시켜줄 테니까, 그거를 이제 프린트 해줄 테니까 아마 결과가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에러가 된 내용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can only concatenate 이렇게 돼 있죠. str은 str과 즉 문자열은 문자열과 연결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타입 에러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 15번째 라인에서 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는 다 문자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문자열이고 여기까지가 문자열이죠. 근데 셀프.grade는 뭐였죠? 아까 숫자 들어갔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플로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과 플로트는 서로 컨캐티네이션, 연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숫자를 플로트를 이렇게 문자열로 str 함수를 이용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객체화 시키는 건데, 이렇게 str을 만들어 가지고 문자열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아마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를 우리가 닷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메서드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서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dir 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 건데, 이거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dir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었는데, 파이썬의 내장 함수 하면서 살짝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밑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자, 이 dir라는 함수는 객체가 가지는 속성과 메서드를 리스트 형태로 리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속성의 이름과 메서드의 이름이죠. 속성의 이름과 메서드의 이름을 리스트 안에 담아가지고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dir이라는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서 이렇게 클래스 스튜던트를 정의를 하고 객체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 di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안에는 이제 객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stu1 위쪽에서 실행했으니까 메모리 안에 요 객체가 남아있겠죠. 아직 셀은 나눠져 있지만 위쪽에서 실행된 셀이 메모리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실제 문자열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객체가 가지는 속성과 메서드를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주고 이게 결국 리스트가 됩니다. 자, 해당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 스튜던트1이 객체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와 속성들을 이렇게 리스트 안에, 전체가 리스트죠. 리스트 안에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언더스코어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정해져 있는 걸 거고, 아까 전에 우리가 요 stu1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이 됐으니까 아마 이름, 그렇죠? name, 다음에 dpt, grade, num 이렇게 4개의 속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getInfo라는 메서드도 클래스 안에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getInfo라는 메서드의 이름까지 담겨가지고 리스트 안에 담겨가지고 리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요 dir라는 이 함수가, 파이썬 함수가 해당 객체가 가지는 속성들과 함수들에 대한, 메서드에 대한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한 속성의 이름과 메서드의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리턴해주는 게 요 dir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요걸 잘 이용을 하면은 어떤 속성들이 있고 어떤 메서드들이 있어서 내가 이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디버깅하면서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특이한 거 있어요. 파이썬은 함수 역시 객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 아시죠? 그렇죠? def 해가지고 함수 만드는 거, 함수 역시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난데없이 뜬금없이 파이썬의 함수는 함수 역시 객체예요 라는 거죠. 자, 클래스가 아니라 def에서 myfunc, 자,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 겁니다. 인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력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패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함수를 왜 만드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여하튼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type myfunc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타입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의 요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을 가지고 타입을 찍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함수는 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 만든 함수는
펑션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객체야 라는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자체가 이 클래스의 객체네요. 그래서 파이썬은 특이하게 함수도 객체로 취급이 됩니다. 객체로 취급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객체예요. 이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인스턴스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조심하시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함수를 호출하라는 얘기고 함수를 수행시킨 결과값을 여기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죠? 이 함수를 수행시키고 난 결과값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함수를 수행시키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결과값을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none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타입을 찍으니까 none이라는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라는 키워드인데 이것도 역시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이니까 이 none이라는 것도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게 어떤 클래스인지 살펴보니까 none 타입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네요. 요 놈이. 그렇죠? 그래서 none이라는 키워드의 클래스 타입, 즉 어떤 클래스로부터 none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my 펑션을 호출한 상태에서 타입을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괄호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까지만 딱 명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저 함수를 지칭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 함수는 객체예요. 자, 객체인데 파이썬은 특이하게 여기다 써야겠네요. 파이썬은 특이하게 객체가 생성된 후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파이썬은 이게 가능합니다. 원래는 요 위쪽에서 보면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얘가 속성을 몇 개 갖고 있느냐? 당연히 4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name, dpt, num, grade. 메서드는 요거 한 마리 갖고 있죠. 자, 그래서 4개의 속성과 하나의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속성이나 메서드를 나중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됩니다. 일단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은 그 인스턴스에 새로운 속성과 메서드를 추가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클래스를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자바나 C++은 그런데 파이썬은 동적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후에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서 새로운 속성을 메서드를 우리가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면 되겠죠. my name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단은 dir부터 한번 찍어보죠. print에서 dir하고 myfunc. 방금 우리 위쪽에서 dir 했었죠. 그러면 요 함수가 가지는 함수 객체가 가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메서드에 대한 이름에 대한 리스트들을 우리가 쭉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밑에서 요 myfunc라는 함수의 객체니까 함수지만 객체니까 my name equal 홍길동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my name이라는 속성을 내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myfunc 안에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my name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에러가 났는데 파이썬은 이런 속성이 없는데 하면서 자기가 속성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까는 처음에는 없었지만 요 위에 있는 거 출력한 거죠. 아까는 없었지만 my name은 홍길동이라는 코드를 수행하고 나면은 my name이라는 속성이 추가가 될 테니까 우리 함수 객체에 추가가 될 테니까 다시 dir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요 밑에 있는 거죠. 쭉 해서 맨 끝에 요 my name이라는 속성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my name이라는 속성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객체의 어떤 메서드나 속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동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myfunc라는 함수에 myName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dir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식에 대한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니까 파이썬의 고유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그런 상태 그 성질이니까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init 메서드가 나옵니다.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요 init이라는 요 메서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객체 지향 언어 자바나 C++ 이런 거에서는 생성자, 다른 말로 이제 컨스트럭터라고 부르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니셜라이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언제 호출되나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는 호출하지 않아요. 언제 호출되냐면 이 메서드는 인스턴스가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될 때, 객체가 실제로 만들어질 때,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호출되는 순간 만들어진 객체를 셀프라는 인자로 받아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코드에서 위에 있는 거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현재 만들어지는 객체를 셀프라는 인자로 받아서 해당 객체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요 이니트가 많이 이용이 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셀프라는 인자로 받아서 처리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라는 좀 특이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속성 혹은 메서드 이렇게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뭔 얘기하냐면,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메서드는 해당 인스턴스를 이용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변수와 즉 속성과 메서드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name, dpt, num, grade 그 다음에 getInfo 요것들이 다 인스턴스 변수들, 그리고 요 getInfo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요 인스턴스 속성들은 객체마다 서로 다른 공간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객체들이 다른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고, getInfo 역시 객체들마다 이제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거와 살짝 틀린 개념이, 이 인스턴스 변수와 살짝 다른 개념이 바로 클래스 베리어블이에요. 클래스 변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클래스 베리어블은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공용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전역 변수의 개념은 아니에요. 전역 변수라는, 객체지향에서는 전역 변수라는 개념은 없어요. 전역 변수라는 개념은 아니고,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가 여러 개 파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이름은 각각의 인스턴스, 각각의 객체마다 다 따로따로 갖고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홍길동, 김길동 이런 식으로 객체들마다 이름을 다 별도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객체마다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 이런 변수들, 이걸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클래스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변수예요. 따로 갖고 있는 게, 객체마다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변수가 클래스 변수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 하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셀을 하나 열 거고, 요 위에 있는 클래스를 그대로 들고 올 겁니다. 요거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 요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쓸 건데, 자, 셀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싹 다 인스턴스 변수들이에요. 인스턴스 변수고, 각각의 객체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변수들, 데이터 공간이고, 만약에 요 위쪽에 난데없이 뜬금없이 클래스 안에 뭐 할까요? my university, 그냥 university, 유니브 네임은 말 그대로 이제 대학교명이죠. 그래서 한국대학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요 변수는 정말 난데없이 뜬금없죠. 그냥 클래스 안에 이닛이나 뭐 다른 메서드 내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클래스 내부에 그냥 정의되어 있는 변수예요.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클래스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 베리어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특징은 모든 인스턴스가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변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니브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인스턴스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러면 스튜던트 1이 가지고 있는 유니브네임 이거 찍으면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변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한국대학교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 얘도 역시 두 번째 객체도 역시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모든 객체는 요 변수를 공통으로 레퍼런스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모두 같은 값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stu1.univname name 변경된 대학교. 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좀 특이한데, 이거 좀 되게 특이하죠. 원래 우리가 그냥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stu1이 유니브네임을 찍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니브네임을 찾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일단 어디에서 해당 변수를 찾는가 하면 자신의 인스턴스 안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인스턴스 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student1, stu1이라는 이 공간에서 이 변수를 찾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요 변수는 우리 지금 클래스 변수잖아요. 해당 인스턴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인스턴스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스코프를 변경을 해서 상위 스코프인, 즉 상위 그 범위인 클래스 영역에서 찾습니다. 인스턴스 영역에서 찾을 수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상위 영역에서 찾아요. 상위 영역인 클래스 안에서 해당 변수를 찾아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 클래스 안에서 못 찾는다 그러면 뒤쪽에 다시 나오겠지만 슈퍼 클래스 내에서 찾습니다. 만약 거기도 없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에러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슈퍼 클래스는 안 하고 있으니까, 자, 클래스 안에서 찾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스턴스 안에는 없는데 클래스 예부엔 있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가져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로 가져와서 화면에 빵 하고 찍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얘가 찍히는 거군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자, 이거는 지금 아까와 조금 틀리죠. 이건 뭐냐면 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있으면 거기에 이 값을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위에서 어떻게 했죠? 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없으면 만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스튜던트 1의 유니브 네임 하면은 그럼 방금 요거 데이터 갖고 왔으니까 요 정보를 이걸로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먼저 찾냐 하면은 stu1이라는 인스턴스 안에서 이 유니브 네임이라는 속성을 찾는 거죠. 변수를 찾아요. 근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없으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이거 찾는 거잖아요. 찾는 거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 영역에서 그 변수가 있는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 속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속성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속성 안에 값을 어사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그 속성을 찾아서 값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말이 지금 조금 약간 혼동이 될 텐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값을 찾아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안에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의 두 개의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이용하려는 목적이 틀린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찾아가지고 얘의 어떤 값을 어사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변수를 찾아요. 근데 없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만든다 그랬죠. 아까 위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함수도 객체인데 객체의 속성이 없는 걸 이용을 했을 때는 그 속성을 만들어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stu1에 위로 올라가서 클래스로 올라가서 이걸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는 인스턴스 영역에 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클래스 영역에 요 이름의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 인스턴스 영역에 요 이름의 변수가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지만 스코프가 틀리다 그러죠. 저장되는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인스턴스 내부, 하나는 클래스 내부 이렇게 저장되는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른 걸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클래스에 있는 유니브 네임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의 새로운 속성이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찍어보면 얘를 찍어보면은 방금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변경된 대학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마 클래스에 있는 이름이 변경됐을 것 같아 하면서 두 번째 객체가 가지는 유니브 네임 당연히 얘는 존재하지 않죠. 두 번째 객체에는 두 번째 인스턴스에는 얘가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인스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인스턴스에 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뭘 찾으러 가요? 클래스 영역에 있는 유니브 네임을 찾으러 가겠죠. 근데 요거는 아까 변경할 뻔했지만 변경이 안 되고 자신의 유니브 네임이라는 속성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그 변경이 안 됐으니까 그냥 한국대학교라고 지키게 될 겁니다. 자, 약간 헷갈리죠. 이게 스코프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표현이 되는 스코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클래스 베리어블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클래스 베리어블을 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 유니브 네임이라는 걸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니브 네임을 스튜던트1의 요 유니브 네임이라는 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요 클래스 베리어블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돼요.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를 따가지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유니브 네임을 호호대학교 이렇게 바꿔 라는 식으로 해주면,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클래스의 두 번째 객체 스튜던트 클래스의 두 번째 객체죠. 스튜던트2의 요 유니브 네임이라는 클래스 베리어블을 찾아가지고 출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호호대학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을 할 때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베리어블을 사용할 때는 약간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전에 드린 거고요.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네임스페이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서 혼동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해 두셔야지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식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클래스 베리어블은 클래스 내부에 이니트 안에서 정의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클래스 외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걸 의미를 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요 밑에 나오네요.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파이썬은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네임스페이스는 객체들의 이름을 나누어서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봤었던 그런 속성이나 메서드 이런 것들을 이름은 똑같지만 영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네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어디서 찾느냐? 당연히 인스턴스에서 먼저 찾고요. 인스턴스에서 못 찾는다 그러면 클래스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못 찾는다 그러면 슈퍼 클래스 내부에서 찾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찾고, 여기서 못 찾았네? 그럼 상위인 클래스 네임스페이스 클래스 영역에 가서 찾고, 여기서 못 찾았어. 그럼 또 상위인 슈퍼 클래스 영역에 가서 찾게 되고, 그런 영역을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부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블로그에 그거에 관련된 이제 예제 코드가 쭉 좀 나와 있으니까 해당 예제 코드 제가 한 얘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쭉 실행을 시켜보시고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 셀프라고 쓰는 거, 요 위쪽에서는 스튜던트라고 쓰는 거, 요게 왜 가능한지 네임스페이스와 엮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클래스 메서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스태틱 메서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는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블로그에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주요한 내용들은 지금 설명을 했고, 스태틱 메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나머지 것들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하게 되면은 조금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주요한 내용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 한번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해요,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들어요, 속성을 어떻게 사용해요, 클래스 베리어블과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다 라는 얘기까지 한번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있지만 더 있는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신 다음에 거기 오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코드를 수행시켜 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상속에서 우리 객체지향에서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 개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클래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이제 상속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아요. 상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객체지향,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객체지향의 꽃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 상속, 인헤리턴스에 대한 내용만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파이썬에서 클래스라는 개념이 뭐고 인스턴스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사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길게 끄게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좀 끊어줘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이 파이썬을 가지고 뭐 장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웹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아마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데이터 쪽,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사실 이런 거를 목표로 파이썬을 공부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 요런 정도까지 클래스 개념을 알고 있으면 뒤쪽에 가서도 충분히 클래스 개념을 이용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런 내용들은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상당히 클래스에 대한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얘기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데이터 분석이나 AI 쪽에서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어떻게 클래스 개념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사항들, 제가 설명하지 않은, 지금 코드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블로그 가시면은 거기에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더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건데, 상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속은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로 클래스가 가지는 어떤 특성들, 즉 속성이라든지 메서드를 전달해주는, 물려주는 개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하는 상속의 개념과 완전히 똑같아요. 부모님이 재산 물려주잖아요.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상속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신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식한테 이게 물려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클래스라는 요 개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클래스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가 자신이 가지는, 쓸게요 그냥. 하나의 클래스가 자신이 가지는 어떤 기능, 메서드겠죠? 혹은 특성, 속성이 될 겁니다. 변수들, 속성이 되겠죠? 속성을 다른 클래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클래스한테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상속이 일어나요 라고, 상속 관계에 있어요. 이럴 때 상속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에 있게 되면은 클래스가 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게 됩니다. 즉 상위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상위 클래스라는 표현 대신에 부모 클래스. 자,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있다, 물려준다 라는 의미로 상위 클래스라는 표현도 쓰고요. 다른 말로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부모 클래스 라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당연히 페어런트 클래스. 부모 클래스는 우리나라 말이고, 그렇죠? 원래는 이제 페어런트 클래스겠죠. 네, 페어런트 클래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위쪽에 있다 해서 이제 슈퍼 클래스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요 놈이에요. 슈퍼 클래스입니다. 자, 그리고 상위 클래스의 내용을 물려받아서 클래스를 더 확장해서, 당연히 물려받으니까 거기에 내가 더 추가해서 클래스를 더 확장시켜서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 확장된 하위 클래스, 우리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자식 클래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차일드 클래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칠드런 아닌가요? 차일드예요. 그래서 차일드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고, 슈퍼 클래스의 반대말로 서브 클래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슈퍼 클래스. 하위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서브 클래스 다 같은 말이고,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더 있습니다. 근데 한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가 자신이 가지는 특성을, 속성을 다른 클래스한테 물려줘서 하위 클래스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만들어내는 객체지향 기법, 우리가 이거를 상속, 이네리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이썬에서 상속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요것만 한번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고 객체지향에 대한 내용은 살짝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좀 길어지니까 상속에 대한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요번 과정은, 요번 내용은 살짝 마무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